이 아재 백신을 맞게 되면 혈소판 감소에 따른 혈전증 TTS라는 주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고등법원의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작용에 관한 자료들이 확인된다고 하며,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이 손해배상 그리고 등을 내용으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법도 김민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위 이야기하는 아재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최초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아재 백신을 맞게 되면 혈소판 감소에 따른 혈전증 TTS라는 주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고등법원의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작용에 관한 자료들이 확인된다고 하며, 이러한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인정한 부작용에 관한 자료를 통해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수월해졌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재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뇌졸중, 뇌출혈 등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할 때는 원고가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을 하도록 입증 책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과오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해서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께서 그 입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본인이 입으신 피해와 그리고 의료 과오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감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의무기록 사본에 관한 감정입니다. 이런 의무기록에 관한 감정은 대한의료협회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감정 회신이 오는 데까지도 엄청난 긴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인정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입증 책임을 좀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입증 책임을 다 하신다면 기대 여명에 관한 손해배상, 그리고 노동력 상실에 관한 손해배상, 그리고 거액의 위자료 등을 내용으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신 부작용 보상 건수가 누적 3,172건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경증 이상이나 그리고 자료 불충분 판정자 분들께도 179건에 달하는 보상을 지원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질병청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평가 연구에 따라 백신 접종과 그리고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재 백신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서 확인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부작용 인정 자료에 따라 이 백신 부작용과 피해 사실 간의 인과성을 입증하기 좀 더 수월해졌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저는 백신 부작용이 무서워서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백신을 맞지 않아서 그 당시에 공공장소나 그리고 영화관, 음식점 출입이 참 쉽지 않더군요. 이렇게 나라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강제로 한 만큼 이 백신으로 인한 피해자분들께 적절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분들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법법도 김민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